네, 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0월 28일 월요일 오후 3시 10분 정도 돼 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전 중에 오늘 시가총액 상한제에 관해서 언급을 했죠. 이럴 수가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뭐 조금 앞으로 좀 랠리가 둔화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갔는데, 그래도 좀 더 궁금한 게 계셨나 봐요. 그 제도에 관한 궁금증, 질문이 좀 몇 개 나와서 이 제도에 관해서 이렇게 따로 한 편 녹화를 해보게 됐습니다. 뭐 여러분들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먼저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그 시가총액 상한제로 인한 어떤 시장의 결정적인 영향,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일단 그거를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요. 우선은 그 크게 걱정하실 건 없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그 제도가 된다고 해서 시가총액 30%가 못 넘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30% 상한제라 해서 삼성전자가 30% 이상 되면 무조건 매도 물량이 출회돼서 31%, 32%, 33%못 올라간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어쨌든 올라갈 수도 있긴 있는데, 단지 좀 제한을 받게 되겠죠. 옛날 같으면은 폭발적으로 오를 거 폭발적으로 오르지는 못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그 수혜를 받는 종목은 상대적으로 하이닉스가 되겠죠. 왜냐면은 반도체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밖에 없는데, 삼성전자만큼 시가총액이 뭐 크진 못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대형주의 하나인 SK 하이닉스, 얘가 그나마 좀 어떤 그런 제한 없이 외국인과 기관이 마음껏 살 수 있는 게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실적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이닉스의 상대적인 강세가 조금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 정도. 지금 와서 솔직히 추측해 볼 수 있는 거는 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어쨌든 요 정도까지가 끝이고요. 근데 이제 좀 저도 궁금해서 저도 좀 떠들어야 되기 때문에 내용을 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여기부터는 이제 좀 자세한 제도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안 궁금하신 분들은 패스하셔도 되겠죠. 아무튼 좀 자세히 알아봅시다. 저도 좀 이런 게 처음 듣는 얘기다 보니까 좀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그 일단은 보시면 제가 조금 신기했던 게, 좀 이상하다 생각했던 게, 최근 5거래일간 코스피 200 내 삼성전자 시가총액 비중이라 해서 30%가 넘는데요. 한국거래소가 낸 자료가 코스피 200에서 삼성전자가 30%가 넘는데, 시가총액이요. 이상했죠. 찾아봤어요. 30%가 될 리가 없는데, 좀 이상하게 찾아봤습니다. 자, 한국거래소에서 제공해주는 마켓 데이터에 들어오시면요, 코스피 200의 현재 시가총액이 나오게 됩니다. 코스피 200, 자, 현재 시가총액은 1200조 원입니다. 여기 보시면 1200조 원인데,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시간으로 시가총액이 여기 있죠. 306조 원입니다. 306조 원. 여러분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306조 원이니까 300조라 치고 1200조라 치고 1200분의 300이 어떻게 30%입니까? 그죠? 25%죠. 4분의 1이죠. 3, 42 하니까 25%가 좀 넘는 수준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우리 한국거래소에서는 친절하게 30%가 넘는다고 이렇게 자료를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이상했죠, 그죠? 25%인데 왜 30%인가? 그래서 좀 더 찾아보니까 이게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인데, 유동시총 방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유동시총 방식이,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대주주의 지분을 제외하고 실제적으로 시장에서 거래가 될 수 있는 유동 물량만 가지고 이 비중을 산출을 한대요. 그러면 더 작아지겠죠, 생각해 보니까. 이건희 회장하고 뭐 하여튼 그 우리 경영진들이 들고 있는 분량이, 삼성전자는 일단은 여기 FN 가이드 상으로는 21%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희 외 14인 해서 21%가 대충 뭐 그 안 움직이는, 이게 대주주 지분이죠. 그러면은 300조, 1200분의 300 해도 25%인데 1200분이 아니죠, 그죠? 그러면은 300조에서 저기 20% 까면 얼마가 됩니까? 20% 까면 240억, 아니 저기 240조죠. 240조 분의 1200조 하면 더욱더 비중이 낮아지게 됩니다. 20%로.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그겁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제가 생각하긴 그래요. 한국거래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동시총 방식으로 했는데 30% 넘었다는 거는 이게 뭐냐면 그냥 코스피 200 지수가 아닌 거예요. 제가 봤을 땐 코스피 200이 아니고, 그 저도 뭔가 싶어서 좀 찾아봤는데 아마도 이런 것 같습니다. 그 참고한 건 뭐냐면은 와이즈
와이즈 뭐 미디어 컨텐츠 FN 가이드에서 나온 어떤 그 지수에 대한 보고서인데, 지수 산출을 어떻게 하냐에 대한 어떤 원리가 나와 있는 보고서인데요. 여기도 이제 시가총액 상환 방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시가총액 상환 방식이라고 해서 실링 방식이라고 하던데, 요거를 요 방식을 적용을 하게 되면 유동주식 비율 적용이라는 게 있죠. 이 부분 보시면 이게 그 코스피 200 그냥 거기를 한 게 아니고 모든 종목에서 대주주 지분 제외하고 유동주식 분의 유동주식으로 나간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30%가 넘은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좀 이해 안 되신 분도 계실 텐데, 코스피 200에 들어가 있는 모든 종목의 대주주 지분 싹싹싹 다 빼버리고 유동주식 분의 삼성전자 유동주식 분의 유동주식 이렇게 하니까 30%가 넘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30%가 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좀 이해가 좀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30%가 넘었대요. 아무튼 그 우리 개인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단순히 마켓 데이터에서 제공해주는 요 수치만 보고 삼성전자가 30%가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를 당장 알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그냥 한국거래소에서 한 번씩 언론에다 자료를 던져주면 삼성전자의 뭐 유동 시가총액 비율이 뭐 얼마나 된다, 그래서 앞으로 그 시가총액 상한제에 적용을 받는다 안 받는다, 요 정도 내용만 뭐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게 현실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자세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래요. 그러면 30% 넘으면 어떻게 되냐? 30% 넘어서 그 어쨌든 30% 넘어도 계속 오를 수 있잖아요. 그 삼성전자가 계속 넘어서 오른다. 예를 들어 30에서 40%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한다고 됩니다. 그 캡 쉬운 종목의 기준 시가총액 수정 방법 뭐 이래갖고 가중치를 둬서 시가총액 증가분을 조금 작게 반영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뭐 예를 들게요. 삼성전자가 10% 오르면은 뭐 코스피가 1% 오른다고 칩시다. 그럼 30% 넘었어요. 캡 방식 적용해서 30% 넘었어. 뭐 한 40%가 됐어요.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10% 올라도 이제 예전만큼 지수가 1% 오르는 게 아니고 지수는 뭐 0.1% 오르는 식으로 이렇게 뭐 이 정도로 그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부러 그 가중 평균을 내거나 하여튼 뭔가 좀 지네들끼리 다른 복잡한 공식을 만들어서 삼성전자의 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딱 어느 정도 선에 고정되게 맞추는 게 시가총액 상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제도의 다예요. 이게 제도의 다입니다. 그 자세한 거는 시가총액 상한제라고 검색하시면은 뭐 FN 가이드 이런 그 보고서가 줄줄이 나오니까 이런 거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중요한 거는 뭐 시가총액 상한제를 적용받아 가지고 야 삼성전자가 개박살이 나네 뭐 그런 거를 우려하실 건 없을 것 같아요. 뭐 삼성전자의 뭐 ETF에서 갑자기 뭐 물량이 출회가 돼서 삼성전자가 폭락하네 그런 걱정은 하실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어떤 외국인과 기관이 삼성전자만 몰빵해 갖고 막 지수를 끌어올리던 그러한 일은 조금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렇게 많이 올라지 않습니까?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앞으로 이런 일은 조금 구경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게, 왜냐하면 메리트가 없어지니까.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외국인이나 기관이 삼성전자만 매수하는 게 아니고 선물 매수하면서 같이 삼성전자 매수해서 수익을 좀 확 끌어올리는 그런 식으로 돈을 운용하는데, 근데 삼성전자를 캡 방식으로 묶어놔 버리면은 삼성전자를 굳이 막 무리해서 사가지고 어떤 뭐 지수를 끌어올리고 선물을 견인하고 이런 메리트는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무튼 뭐다? 신난 건 하이닉스다. 제가 봤을 때 이 소식을 듣고 제일 신난 건 하이닉스다. 아무리 올라도 뭐 앞으로 그죠? 삼성전자가 300조고 하이닉스가 60조니까 시가총액 5배 차이 나니까 하이닉스 5배 더 올라도 여전히 캡 방식을 적용받지 않는 아주 널널한 종목이니까 아무튼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죠? 기존에 삼성전자 들고 계신 분들 그냥 계속 들고 가시고, 굳이 저런 거가 생겼다고 해서, 그런 제도가 생겼다고 해서 발발발 떨고 그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8월 6일 날 우리 코스피 코스닥 시장은 끝을 봤죠. 그죠?
그 폭락하면서 끝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대세 상승, 이제 뭐 다시 추세 전환 이런 거를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지수는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라고 저는 일단 그렇게 가정을 하는데, 어쨌든 지수가 올라가는데 삼성전자 망하지 않는 한은 계속 같이 올라갑니다. 딱히 걱정하실 거 없을 것 같다. 요게 어쨌든 꾸준히 말씀드리는 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3시 19분이네요. 오늘 장도 거의 마감이 돼 갑니다. 오늘 상승이 오버슈팅이었는지 아니면은 진정한 상승을 위한 어떤 진정한 상승의 어떤 좀 밑거름이었는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판단이 되겠죠. 저도 뭐 내일이 궁금해집니다. 하여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